네, 안녕하세요. 연합 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14일 뉴욕 3대 지수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을 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큰 셋오프가 펼쳐졌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0.3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지수는 전장 대비 1.21%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14%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다운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78% 하락을 했고요. S&P 지수의 경우 이번 주 2.13% 하락을 했습니다. 한 주간 2% 이상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의 경우 이번 한 주간 2.63%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기술 관련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관련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를 끌어내린 요인은 채권 금리 급등입니다. 오늘 다시 채권 금리가 급등세를 재개를 하면서 국채 가격이 급락을 했고요. 오늘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2.83%까지 치솟았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의 경우도 2.48%까지 치솟았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제 치솟은 상태입니다.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고성장 기술주에 이제 강한 하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네, S&P 주요 종목 중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대형 빅테크 종목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채권 금리 상승에 연동해서 이제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 3% 급락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3%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알파벳 2.33% 하락 마감했고 아마존 및 테슬라도 3% 안팎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3월 생산자 물가 지수, 이제 물가 지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CPI가 이제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일시적으로는 시장에서 아마 인플레가 고점을 찍지 않았냐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이제 주중에 채권 금리 상승세가 살짝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준이 긴축 행보를 이제 가파르게 진행을 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채권 금리를 이날 끌어올린 직접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연준 관련 인사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채권금리 급등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는데요.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존 윌리엄스 총재가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존 윌리엄스 총재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5월 FOMC에서 50bp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옵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이 인플레를 낮추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또 이제 최근 시장에 돌고 있는 이런 인플레 고점설에 대해서도 조금 비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 급등세가 고점에 도달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연준이 이제 금리를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려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윌리엄스 총재가 주장하고 있는 중립금리의 범위는 2%에서 2.5% 범위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실질금리를 내년까지 더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그리고 시티그룹, 웰스파고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체로 웰스파고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오늘 발표된 은행주 실적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시티그룹 역시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웰스파고 이제 어제 실적이 발표된 금융 기업 중에 JP모건이 있었죠. JP모건의 실적도 이제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좋지 않았던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온 웰스파고 역시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지금 실적은 계속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 JP모건이 이제 실적 발표회에서 러시아에 관련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일부 투자자들은 JP모건의 일부 디폴트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미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미국의 모기지 금리입니다. 미국은 이제 집을 살 때 모기지를 끼고 집을 사는데 30년 이상 고정 모기지 금리로 해서 이제 이자를 갚아 나가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미국 일반 가계와 그리고 소비 지출 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오늘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주택담보대출금리, 즉 모기지금리가 평균 5%가 되었습니다. 모기지금리가 5%를 기록한 것은 2011년 이후 이제 10년 만에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런 모기지금리 급등 같은 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채권 금리가 주식 시장에 이렇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경제 지표가 부정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르게 우리 전쟁이라든지 연준의 긴축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채권 금리 급등이 결국 이제 좀 직접적으로 주가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난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권 금리가 급등해도 주가는 뭐 랠리를 펼쳐가는 그런 이탈 흐름이 보이긴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채권 금리와 주식시장 주가가 이제 역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전통적인 관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대로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도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미국의 3월 수입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3월 수입 물가 역시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요.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이런 에너지와 관련이 없는 다른 제품의 가격도 급등한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미국의 3월 미국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1년 4월 이후 약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3월 에너지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14.6% 급등을 했는데요. 이거는 지난달 상승률인 10% 대비 큰 폭으로 오른 수준입니다. 네, 또 이제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5% 증가한 6,657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월스트리트 전망치보다 부진한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매 판매는 미국 어떤 경제의 가장 직접적인 어떤 지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도 부진하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역시 증가를 했는데요. 청구한, 즉 실업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9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1만 8천 명 증가한 18만 5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이제 큰 종목별로 큰 이슈 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오늘 큰 노이즈를 만들었는데요.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 서한을 보내서 내가 이 트위터를 이제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머스크는 트위터의 지분을 9.2% 보유하고 있는 트위터의 최대 주주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트위터의 이사회에 들어간다고 했었다가 그 말을 번복을 하고 나왔는데요. 이사회에 들어가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보유할 수 있는 트위터의 주식 비중이 14%대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사로 참여를 하지 않고 아예 이제 트위터를 사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 이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게 편지 내용인데요. 내가 트위터에 투자를 한 이유는 트위터가 어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정말 중시하고 있는 가치죠. 하지만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 트위터는 더 이상 이 표현의 자유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사겠다고 제안을 한다고 했습니다. 민간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을 한다고 했고요. as a result, 그 결과로 나는 이제 트위터 지분을 100% 매수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당 54달러 20센트의 가치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일론 머스크 본인이 투위터에 투자하기 직전의 주가였던 주가보다 54%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이고, 본인의 트위터 투자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날 주가에 비해서 38%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y offer is my best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내가 제안하는 오퍼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며,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즉 자신에게 트위터를 팔지 않는다면 트위터의 최대 주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트위터 지분을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트위터가 자신에게 팔지 않으면. 네, 이런 서한을 보냈고요. 트위터는 이에 대해서 이제 신중히 주주들과 회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오후 들어서는 갑자기 트위터를 실제 인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말을 살짝 바꿨는데요. 이제 금전적인 우려는 없지만 이제
인수를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는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트위터 주가가 오늘 크게 출렁났습니다. 결국 전장 대비 1.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머스크 CEO가 이제 트위터를 사기 위한 이 금전적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테슬라에서 이것을 이제 빼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들면서 테슬라 주식 역시 3.65% 하락을 했습니다. 네, 트위터를 만약에 머스크가 인수한다면 이거는 430억 달러인데요. 한화로 이제 50조가 넘는 52조, 53조에 달하는 금액에 이제 트위터를 사게 되는 셈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달러화도 상승을 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아침에 이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정책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자산 매입 프로그램 종료 일정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당초 이제 외환시장에서는 이번 ECB에서 유럽중앙은행이 다소 이제 좀 이런 긴축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베팅을 하면서 유로화가 최근 좀 강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이 생각보다 조금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반면에 연준 관련 위원은 외파적인 발언을 내면서 달러화가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난번에 댓글에서 금 시세 좀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금 가격은 오늘 하루만으로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인플레 우려가 이제 증폭이 되면서 금 가격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은 이제 대표적인 인플레 해지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최근에 러시아 전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안전 피난처로서의 자산 가치가 인정을 받으면서 금은 계속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상승 압력을 이어간다는 전망이 많고요. 금 가격은 이번 한 주간은 1.4% 상승을 했습니다. 은 또한 이번 한 주 동안은 3% 상승을 했습니다. 네, 유가는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상승을 했고요. 5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2.6% 높은 배럴당 106.9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말이 이제 부활절 주말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길 미국 금융시장은 휴장을 합니다. 성금요일 휴일으로 휴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채권 시장이 조기 폐장을 했습니다. 긴 주말을 지내고 이제 다음 주에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다우존스에 있는 대형주 상당수가 이제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IBM, P&G, 그리고 존슨앤존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버라이즌, 넷플릭스, 테슬라 이제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역시 금융주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등 항공주도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 뉴욕 증시가 성금요일 연휴로 휴장인 관계로 이렇게 이번 한 주 거래가 하락세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4거래일 동안 여러 기업의 실적도 있었고 또 여러 이슈가 겹치면서 바쁘게 달려온 한 주인데요. 주가가 한 주간으로는 하락을 했지만 다음 주에도 다우존스를 구성하는 대형 우량주들의 실적 발표가 다수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별도의 동영상에서 이제 공지를 따로 드릴 텐데요. 다음 주부터 뉴욕이온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전환돼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다음 주 화요일 오전 6시에 여러분께 첫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출근길에 뉴욕이오 라이브 방송 꼭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유튜브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